안녕하십니까, 웅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교육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미 언론이나 유튜브 상에서 많이 얘기가 된 고교 학점제와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입시를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흐름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데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고, 오늘은 현실적인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저의 인사이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하고 수행평가는 사실은 같은 개념은 아니죠. 다른 개념인데, 이제 최근에 부모님들 사이에서 고교 학점제와 함께 학생들이 수행평가가 너무 어렵고 너무 많아서 기본 공부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평가를 준비하거나 할 시간이 없어서 결과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약간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전부터 어느 정도 도입이 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던 부분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에서 완벽하게 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약간 변화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어쩔 수 없고 정당한 비판인데, 이제 수행평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미 우리가 아는 자사고나 외고나 이런 데서는 이미 수행평가를 빡세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불평을 하지는 않았고요. 물론 그때도 불만이 있겠지만, 수행평가 자체가 많다는 게 공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사고나 외고 같은 데서는 크게 불만의 얘기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꽤 지난 기간 동안에 수행평가는 이미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왜 이렇게 말이 됐느냐? 아마 고교 학점제와 함께 일반 고등학교까지도 그런 수행평가에 대한 어떤 비중이나 그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되면서 이제 일반 고등학생, 전반적인 학생들이 다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상위권 아이들만 하던 것이 중하위권 아이들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좀 체감을 하면서 불만을 좀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자사고나 외고 중심으로 수행평가는 굉장히 빡빡하게 이미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크게 불만이 내부적으로 있긴 했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부정하는, 결과를 못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불만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어떤 입시에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조금 힘들게 공부하는 그런 거의 형태가 조금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당장 자기 스타일을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겠지만, 특히나 또 요번에 지금 저희 채널을 많이 이용하시는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형들 같은 경우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공평하게 하는 거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수행평가가 결국은 앞으로도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고교학점제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고교학점제와 관련돼서 가장 큰 변화 중에 최근에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뀐,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이제 좀 피부로 느끼게 되는 변화인데, 그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처음에 이 얘기를 딱 듣고 처음에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아, 정시 파이터로 결심하는 시간이 앞당겨지겠구나. 그러니까 9등급제랑 5등급제가 최상위권, 일반적으로 내신 점수가 어느 정도 잘 나오는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사실은 경계선상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는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옛날 9등급제였을 때도 내신을 어느 정도 잘 하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5등급제로 바뀐다고 해서 크게 불리할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가장 큰 거는
5등급제임에도 지금 요번에 1년을 지금 보낸 결과 5등급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신을 자기가 잘 못 받았다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기대만큼 내신이 안 나오는 게. 근데 이제 5등급제가 됐기 때문에 차이점이라면 9등급제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내신에 대한 어떤 포기 혹은 자신의 어떤 진짜 현실적인 위치를 느끼는 그 순간이 좀 빨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2학년 2학기 정도에 이제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내신이 쉽지 않다는 거를 어느 정도 자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바로 고3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3이 임박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5등급제인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굉장히 많은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1년 동안의 내신이 잘못 나온 걸로 인해서 이미 벌써 자기가 내신이 잘못 좀 흘러가고 있다는 거를 직감을 한 그런 학생들이 많을 거고, 아마 2학년 1학기 지금 겨울방학부터 해가지고 반쯤은 이미 마음을 먹고 2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또 여차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정시 파이터로 가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내신 점수가 안 나와서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거는 예나 지금이나 많았는데, 이게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지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큰 효과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학은 또 그거에 맞춰서 지금 정시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혹은 정시에서 내신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앞으로는 점점 소위 말하는 정시 파이터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지금도 1학년 마치고 이미 내신이 좀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계실 텐데, 겨울방학에 아마 최선을 다하겠지만 2학년 1학기 때 여의치 않으면 아이가 이제 정시 파이터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신을 버리는 뭐 약간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는 절대 입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앞으로 입시는 내신을 완전히 버리고 정시로만 100% 하는 그거를 막는 쪽으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설사 내신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거를 최대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도 굉장히 아마 부모님들께서 미리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거라서, 지금 고1, 이제 고2로 넘어가는 학생이 있는 어떤 부모님이시거나 혹은 또 조금 뭐 중학교나 중3이나 뭐 이러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대학교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어떤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면접이나 학업 역량평가 뭐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1 때 내신을 좀 망쳤다고 해서 또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확정돼서 발표되진 않지만 결국 그런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좀 생각을 하셔서 아이들을 좀 잘 다독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다음번에는 혹시라도 아이가 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좀 삐끗했을 경우에 어떻게 좀 멘탈 관리를 해서 다시 한번 역전의 발판을 삼을 수 있을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수행평가 또 5등급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